도연임의 변화는 자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어느 날 자위 중에 전객이 전혀 나오지 않아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이제 나는 나이가 들었나? 어딘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마음 깊이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입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약 3명 중 1명이 전객 없이 절정에 도달하는 Dry Orgasm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과 함께 수십 년을 살아온 몸이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은 서서히 변화를 맞이합니다. 눈에 보이는 주름처럼 내부의 변화도 아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이 점차 둔화되면서 전객의 양이 줄어들거나 사정이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성욕이나 오르가슴의 강도 역시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화의 신호라기보다는 몸이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나 자신을 더 깊이 돌보라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능이 약해졌다고 느끼며 위축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더 섬세하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당신 자신과 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고령 남성들과 상담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안하지만 이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감각과 만족을 발견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몸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다정하게 돌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전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성적인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정 없이도 깊은 만족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도 감각과 관계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삶의 후반기에는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귀 기울이며 더 여유롭고 성숙한 방식으로 나 자신을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변화는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도 고쳐야 할 결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흐름이며 누구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황하지 않고 나이에 맞는 새로운 삶의 리듬을 받아들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몸의 변화는 멈춤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당신의 편안한 속도로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사정이 멈췄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사정이 더 이상 되지 않는데 나의 성생활은 끝난 걸까요? 많은 고령 남성분들이 조심스럽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황스럽고 때론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멈췄다고 해서 당신의 성적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나이가 들면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이 약해지며 전객의 양이 줄거나 사정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분비의 감소로 인해 성적 흥분이나 절정의 강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단순한 기능 저하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 시기는 단지 성과 작별하는 시기가 아니라 더 깊고 진실된 성적 친밀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정 중심의 성에서 벗어나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는 성적 탐색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고령 남성분들과 상담하며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정이 멈췄다고 해서 쾌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조급함에서 벗어나 감정 중심의 성적 만족감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단편적인 자극이 아닌 심신 전체가 어우러지는 진짜 오르가즘을 다시 발견하는 것처럼요. 또한 우리는 성을 단순한 신체적 행위로만 여기곤 하지만 실제로 성적 쾌감의 대부분은 두뇌와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즉, 사정이 없어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극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고 집중하느냐는 말입니다. 이제는 결과 중심의 성에서 벗어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음미하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지혜와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더 부드럽고 다정하게 돌봐달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성이 주는 선물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과 마음에 진심 어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새로운 성의 기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멈추는 것, 그냥 넘겨도 될까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경고. 많은 분들이 사정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저는 오늘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건 단지 성적인 쾌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사정은 단순한 성행위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신체 정화작용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즉, 오래된 정자와 노폐물, 그리고 염증 유발 물질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멈추게 되면 노폐물이 전립선과 정낭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만성 전립선염이나 기능 저하, 나아가 전립선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국비뇨기학회에서도 사정 빈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고령 남성일수록 전립선 기능 저하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영향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으면 성적 해소의 기회 자체가 줄어들며 이는 무기력, 우울감, 불면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결국 성적인 자아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익숙해질수록 많은 분들이 자위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은 점점 골반저근의 활동을 둔화시키고 성기능과 관련된 신경 전달도 약화시킵니다. 결국 몸은 점점 더 반응을 잃고 그 결과는 더욱 깊은 무감각과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살아있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적절한 관리와 회복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내 이야기를 들어줘. 지금은 돌봄이 필요해 라고요. 그 소리에 응답해 주세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올바른 습관은 다시금 몸을 살아 숨쉬게 만들고 당신의 일상에 활력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자위 습관 혹시 몸을 더 지치게 하고 있진 않나요? 요즘은 감각도 둔해지고 사정도 잘 안 됩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오랜 시간 반복해온 무심한 습관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적 민감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더 강한 자극을 줘야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경을 과하게 쥐거나 빠르고 강한 자극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쾌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신경과 근육에 큰 부담을 주고 결국 성기능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음경은 매우 섬세한 감각기관입니다. 무리한 자극은 이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신경 전달 속도도 점차 둔화됩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자극에 대한 반응 자체가 느려지거나 아예 사정 반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골반저근의 만성적 긴장입니다. 사정은 단순히 음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부와 회음부, 골반저근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복합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조이는 습관, 조급하게 끝내려는 태도는 이 근육들을 항상 긴장된 상태로 고정시키고 결국에는 사정 반사 자체가 마비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빨리 끝내야겠다. 어차피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나 풀자는 식의 무의식적인 압박감은 오히려 두뇌의 성적 반응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성적 쾌감은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조급한 행위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경직시키고 뇌는 결국 이건 즐거운 경험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자위 습관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자존감, 정서적 안정까지 연결된 복합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젠 끝인가? 하는 자책과 불안이 마음 깊은 곳에서 쌓이고 결국에는 자위나 성생활 자체를 멀리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감정, 기억, 감각이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그 과정을 천천히 음미하고 감각 하나하나를 다시 일깨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몸을 돌보고 이해하는 소중한 연습이자 회복의 과정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내 몸의 나이에 맞게, 지금의 내 리듬에 맞게 조율되어야 할 뿐입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곧 당신의 몸 전체, 삶 전체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울림은 분명히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깨워줄 것입니다. 몸을 사랑하는 방식으로서의 자위, 나이에 맞는 건강한 습관 3가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자신의 몸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해야 할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위는 단지 성적인 쾌감을 위한 행위를 넘어 자기 돌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위를 결과 중심으로 바라보며 사정이 되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정이 목적이 아닌 감각을 깨우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위가 진짜 건강한 자위입니다. 여기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자위 습관 3가지를 소개드립니다. 이 3가지 방법은 특히 고령 남성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근으로 실제 임상에서도 자주 권장되고 있습니다. 1. 슬로우 터치 기법, 감각을 깨우는 따뜻한 시작. 자위는 급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부드럽게 내 몸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깊은 만족을 가져옵니다. 슬로우 터치는 음경에 곧바로 자극을 주는 대신 허벅지, 하복부, 회음부 같은 주변부를 먼저 손끝으로 쓰다듬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긴장된 신경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고 몸의 반응을 부드럽게 이끌어냅니다. 사정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감각이 깨어나고 내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충분한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결과보다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복식 호흡과 골반 이완, 몸과 마음을 동시에 풀어주기. 2번째 습관은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지닌 복식 호흡 기반의 이완법입니다. 자위를 시작하기 전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10번 이상 반복해 보세요. 이때 복부와 항문 주변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방법은 과도한 긴장을 해소하고 골반저근의 긴장을 낮추며 사정 반사를 부드럽게 활성화시킵니다. 실제로 많은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이 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서 뛰어난 이완 효과와 심리적 안정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3. 온열 자극 요법, 따뜻함으로 감각을 되살리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방법은 목욕 후 따뜻한 수건을 회음부 고환과 항문 사이에 덮는 간단한 온열 요법입니다. 이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부위의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 반응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오랜 기간 드라이 오르가즘을 경험해 온 분들, 즉 사정은 되지 않지만 성적 감각을 되살리고 싶은 분들에게 이 방법은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함은 단지 신체적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이완까지 함께 줍니다. 자위는 자기 몸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 3가지 습관은 자극을 줄이는 대신 감각을 되살리고 이완을 돕는 방식입니다. 단지 육체적 만족을 넘어 몸과 감정을 더 깊이 있게 마주하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이 습관들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이면 수면의 질 개선, 정서적 안정, 성적 자존감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적 만족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사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정하게,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전립선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봄이 필요하다고. 나이가 들수록 많은 남성들이 몸 안 깊숙한 곳에서 보내오는 미세한 신호를 놓치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 변화입니다. 사정이 예전 같지 않다. 전객의 양이 줄어든 것 같다. 성적 감각이 무뎌졌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라기보다 몸이 자연스럽게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돌봄을 시작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의 성적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 골반 스트레칭. 단 3분 전립선으로 향하는 혈류를 여는 시간.
전립선과 정낭은 골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예민한 기관입니다. 이 부위의 혈류가 원활해야 전객 생성은 물론 전반적인 성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하루 3분,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보세요. 이 작은 동작 하나가 골반 내 정맥의 순환을 촉진하고 전립선 주변의 조직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이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이 동작은 요통 완화와 배뇨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이기에 노년기에 꼭 필요한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동요법, 따뜻함이 건네는 회복의 손길. 뜨거운 물은 단순히 몸을 드는 것을 넘어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무릎 아래 온욕입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물에 무릎 아래를 10분간 담그는 것만으로도 하체의 혈류 순환이 급격히 좋아지고 전립선으로 향하는 산소 공급이 활발해집니다. 또한 전기 찜질기나 따뜻한 방석을 의자에 올려 앉는 것만으로도 골반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 전립선 기능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따뜻함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몸을 돌보는 자기 배려와 회복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일상 속의 작지만 깊은 습관, 성적 감각을 다시 깨우다. 대구에 사는 80세의 김남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객의 양은 예전 같지 않지만 오르가슴의 감각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위의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사정이 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만족을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몸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몸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듣고 기다리고 반응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지금 당신의 전립선을 위한 하루 10분을 시작해보세요. 전립선과 정낭은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큰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기관들은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마운 기관이기도 합니다. 하루 10분의 스트레칭, 따뜻한 온욕 한 번, 의자 위에 놓인 방석 하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몸을 회복의 길로 이끄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돌본다는 것은 삶을 다시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전립선은 말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다림에 따뜻한 응답을 해줄 때입니다. 먹는 것이 곧 힘이 됩니다. 전립선과 전객 건강을 위한 음식의 기적. 의사 선생님, 약은 안 먹고 그냥 밥 잘 먹으면 안 될까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이렇게 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음식은 가장 오래된 약이자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먹느냐가 곧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연결됩니다. 특히 전립선과 전객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성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칼로리가 아닌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골라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징, 남성성의 원천, 자연은 전객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립선 기능 유지, 테스토스테론 분비, 선격 조절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전객의 양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기력 저하, 성적 무관심, 호르몬 불균형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령 남성일수록 육류와 해산물 섭취가 줄어들면서 아연 결핍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천드리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꿀, 바다의 아연 덩어리, 자연 그대로의 정력제, 쇠고기, 단백질과 아연의 균형 있는 공급원, 호박씨, 나토, 된장, 식물성 기반으로 매일 쉽게 섭취 가능. 특히 나토의 파와 계란 노른자를 함께 넣어 먹으면 아연의 흡수율이 높아지는 궁합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알르기닌, 아르기닌, 혈류를 여는 아미노산.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 성기와 전립선 주변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성적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살아나고 오르가슴의 깊이와 만족도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풍부한 아르기닌을 함유한 음식으로는 닭고기, 두부, 검은콩, 호두, 현미 등이 있으며 이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과 성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 세포를 지키는 항산화 영웅. 비타민 E는 단지 피부에 좋은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은 성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립선의 노화를 억제하는 역할까지 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전객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죠. 자연스럽게 비타민 E를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보카도, 부드럽고 풍부한 천연 비타민 덩어리,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 오일,
하루 한 줌, 생명의 한 줌. 아침 식사로는 아몬드를 곁들인 요거트 또는 올리브 오일을 뿌린 샐러드를 습관처럼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은 식사가 몸 전체를 바꿉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김정수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식습관을 바꾼 것뿐인데 전객의 양도 조금 늘고 무엇보다 밤에 느꼈던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처럼 식사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여 몸과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지금 밥상이 당신을 회복시킵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먹는 것을 약으로 삼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식탁 위에 한 줌의 호두, 한 접시의 나토, 한 방울의 올리브 오일을 올려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전립선, 전객, 성기능 전체를 조용히 깨워줄 것입니다. 당신의 회복은 바로 오늘 당신의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호르몬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살피는지 나는 그대로 반응합니다. 성기능 저하, 사정의 어려움, 성욕 감소. 많은 고령 남성분들이 겪는 이 변화의 이면에는 하나의 공통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 그중에서도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지 남성다움을 상징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에너지, 의욕, 심리적 안정감, 근력,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적 반응의 원천입니다.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 분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감소를 단순한 노화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통해 호르몬의 균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테스토스테론의 비밀은 밤에 만들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약 70%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생성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깊은 놀렘 수면이 유지되지 않으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잘 자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카페인 섭취는 오후 3시 이전으로 제한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단순한 규칙들만으로도 몸은 안정되고 테스토스테론은 다시금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빛, 뇌와 몸을 남성 모듈로 켜는 스위치, 아침 햇살을 받는다는 것. 그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햇빛은 뇌에서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고 그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 숙면이 다시 테스토스테론을 촉진하는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하루 현대 15분. 산책이 어렵다면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빛은 당신의 몸에게 지금부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자고 말해주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운동, 근육이 깨어나야 호르몬도 깨어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과 함께 살아나는 호르몬입니다. 특히 하체 중심의 운동은 골반 주변 혈류를 자극하여 성기능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